저는 이제 이 버닝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나오자마자 한번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지금 40대거든요. 나이가 40대인데 예전에 이제 그 영화가 나오자마자 봤을 때는 영화가 사실 이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친절하지가 않은 영화거든요. 되게 좀 흔히 얘기하는 그 메타포도 많고 이게 뭘까? 보고 나면은 이 영화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이거 뭐야? 하고 넘겼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40대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영화 보는 취미가, 좀 되게 강해져서 이 영화를 어쩌다 우연히 또 다시 보게 됐거든요.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다는 게 느껴진 게 그때 영화를 봤었을 때랑 조금 또 다르게 영화가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감상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녹화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여전히 영화가 불친절하게 느껴지긴 해요. 이 영화는 되게 모호한 영화고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과 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단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딱 고정된 건 아니에요. 고정된 건 아니고 되게 좀 유동적인 느낌이지만 뭐라고 정리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어떤 제가 좀 해석을 좀 보긴 했어요. 해석을 좀 보긴 했는데 해석을 보긴 했는데 이 해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젊은 청년들이 어떤 겪는 모호함, 젊은 시절의 모호함, 혼란스러움을 영화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드는 영화였다. 이런 첫 번째 감상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저는 주로 이제 나무위키를 많이 참조하는데 나무위키가 은근히 또 집단지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또 결과물이기 때문에 은근히 여기서도 이제 되게 인사이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봤던 해석 중에 되게 흥미로웠고 공감이 됐던 해석이 그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나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런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제 따르고 있는데 어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좀 다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 자본주의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랑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구조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자기만의 다 가치를 쫓아갔다면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나라의 어떤 충정을 이제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들 간의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남한테 봉사하는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요새 그냥 이 사회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어떻죠? 대부분은 뭐 물론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은 다들 자본을 다 쫓아서 살죠. 자본을 다 쫓아서 살고 저도 이제 이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이 유튜브로 돈을 뭐 엄청 벌려는 거는 당연히 아닌데 돈 당연히 지금 벌지도 못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어떤 BTS 투자에 대해서 공유하고서 저도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계속 뭔가 사유하고 싶어서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투자 활동에 한 관련성이 있는 이 유튜브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도 말하자면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떤 추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자본을 위한 삶에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영화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드러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위키에도 그런 해석이 좀 있어요. 자본에 대해서 삶을 바치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조망을 했다. 그런 건데, 되게 공감이 가. 왜냐면은 이제 그, 어,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오직 새로운 것만을 사는 것만이 되게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래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용해왔던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차를 가지고 있어요. 차를 계속해서 뭐 한 이제 2011년식의 어떤 오래된 차를 몰고 있다. 그러면은 그 행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되게 재미가 없죠, 사실은. 나도 그 차를 운전하는 나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는 나에 대해서 남한테 얘기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럼 나한테 뭐 재밌는 행위는 뭐냐? 나한테 재밌는 행위는 새로운 차가 유튜브에 신차가 나왔을 때 그 차를 리뷰하는 그 어떤 유튜버의 방송을 볼 때, 그 방송을 볼 때 그 차의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우와, 막 우와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도파민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제 사실은 어 뭔가 이제 그 새롭고 놀랍게 이제 느끼는 포인트인 거지. 쓰던 물건을 계속 쓰고 했던 생각을 계속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사실은 되게 따분한 삶인 거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을 되게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갖고 있고 소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뭔가 계속 이 세상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새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 그게 나한테 되게 살아있는 그런 그 느낌을 주고, 살아있다는 그 기분을 들게 해주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고, 그게 살아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이긴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의 어떤 충분한 자본이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 어떤 이상과의 괴리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구나.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욱더 나는 어떤 불행과 불안의 심연에 빠지게 되고, 그런 어떤 그 요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되게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벤인데, 스티븐 연이 이제 그 어, 연기를 했던 그 벤이라는 역할이 그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고, 이제 그 유아인이 연기했던 그 종수인가요? 종수한테는 집도 그렇고 그 파주의 집도 그렇고 그 덜덜거리는 그 낡은 트럭도 그렇고 늘 하고 다니는 그 행색도 그렇고 옷도 그냥 정말 뭐 언제 샀을지 모를 그냥 입고 낡은 옷들, 그런 옷들을 하고 다닌 것도 그렇고 뭐 재미가 없죠. 사람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노잼인 거죠. 왜냐면은 어 돈도 없고 소비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뭐 세상사에 관심을 가질 그런 여력도 없고, 이제 뭐 영화에서
다른 장면으로도 나오지만 다른 것에만 그냥 정신이 팔려 있게 되고 하니까, 다른 것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쫓아다니게 되니까, 그래서 따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은 그 벤이 보는 세상에 비해서는 되게 재미가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영화 기생충하고는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계급에 대한 그런 얘기를 또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기생충보다도 더 약간 더 처절하게 계급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조금 더 인상이 깊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메타포가 많고 하는데 어,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어, 이제 뭐 이제 이 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뭐 되게 해석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저희 그냥 독창적인 생각이긴 한데 벤이라는 그 인물이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의인화된 그런 캐릭터라고 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떤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예전에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단가요? 거기서 이제 그 배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예, 하비에르 바르뎀이죠. 하비에르 바르뎀이 이제 그 영화에서 맡았던 역할이 이제 정말 무자비한 무서운 악을 의인화한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좀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이제 벤의 역할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벤의 역할은 이제 뭘 의인했다고 생각했냐면은 그 이제 종수나 이제 해미로 대표되는 이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막연한 그 공포심, 그리고 이 젊은 세대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그 막연한 존재, 그런 것을 의인화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해미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벤을 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벤이 공항에서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벤은 없는 거예요. 벤은 없는 건데 그냥 종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수가 해미랑 공항에서 제외했을 때 해미 옆에는 벤이 있었는데, 괜히 이제 종수 눈에는 그냥 그렇게 보인 거예요. 종수 눈에는 그냥 해미를 그냥 편견 없이 맞이하면 되는 건데, 해미를 맞이하면서 어 뭔가 내가 알고 있던 해미랑 다르다, 괜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벤이라는 어떤 의인화된 캐릭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왠지 내가 왠지 알고 있던 그 내 친구이자 뭐 나랑 잠깐의 어떤 연애 감정이 들었던 햄이랑은 좀 다른데? 근데 뭔가 약간 다른 나라 물을 좀 먹고, 다른 문화 물을 좀 먹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 좀 다른데? 부터 시작해서, 어, 약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동경하는 어떤 부자들의 삶이나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을 다 벤이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벤에 대해서 계속 좀 집착하듯이 종수가 쫓아다니죠.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비닐하우스가 이제 이 영화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인지는 모르겠으나 벤이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태우고 다닌다는 그런 취미가 취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취미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그 또 종수에게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주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그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수는 동네 그 지도책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비닐하우스라는 비닐하우스는 다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오해가 생겨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오히려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 왜 내 비닐하우스에서 뭐 하는 거야? 수상한 사람처럼 오히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그러면서 실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벤이고, 그 벤은 그런 어떤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서 어떤 의인화가 된 존재라고 좀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그런 어떤 모든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 영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봤던 거랑 지금의 해석이 또 달라진 것처럼 또 몇 년 후에 이 영화를 또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 영화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고, 이렇게 시기를, 제 개인이라는 동일한 사람이 시기를 다르게 해서 영화를 봤을 때도 이렇게 해석이 또 달라지고 느낌이, 감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렷하고 되게 명쾌한 영화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해석이 단일 해석이죠. 단일의 해석이고 그냥 그 영화는 한 번 보고 말 영화인데, 마치 이런 버닝 같은 영화는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었지만 계속 볼수록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다르게도 보이겠구나. 사실 사람은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은데, 세상은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은데 다 입체적인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되게 줬다는 점에서 되게 좀 저한테 되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그런 영화였고, 이 영화를 봄으로 해서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 보는 그런 시각도 되게 조금 예리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조금 되게 최근에 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